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는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유흥업소 직원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존재하고 화력에서 매출을 잘 올리려면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의 성향이 최적이고 꼭 필요합니다. 손님에게 연기를 해야 하고 거짓말하고 가스라이팅으로 심리적으로 몰아붙여서 정신없이 돈을 쓰게 만들어야 하니까요. 영업을 잘하는 직원들은 이 성향을 무조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내용을 말할 때 그나마 대중적인 모던바 바텐더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유흥업종이라도 패턴의 차이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다 보시면 이들이 손님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여기저기 떠도는 정보의 그 기본적인 틀을 여러분들도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바텐더가 만날 수 있는 손님 유형은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돈 없는 사람이고 빨리 보내야 하는 사람. 두 번째, 나한테 푹 빠져서 돈 많이 쓸 가능성 있는 사람. 세 번째, 돈 많고 꾸준히 오지만 실수하면 안 되는 기빨리는 손님. 네 번째, 그냥 매너 좋고 진지하지만 재방문은 없을 것 같은 손님. 이 중 두 번째, 세 번째 손님이 바텐더들의 주 타깃이고 관리 대상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앞으로의 내용에서 소개될 유형이고, 세 번째 손님의 유형은 회사 임원, 회사 사장, 제약회사 영업사원, 건달 등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들이죠.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이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최선을 다해 신경을 씁니다. 가스라이팅은커녕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최소 가게 방문이 바로 끊겨버리기 때문이에요. 손님이 방문하면 우선 대화를 하면서 최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바의 시스템에 대해서 이 손님이 얼마나 아는지와 바를 자주 다니는지. 두 번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쉽게 컨트롤이 가능할 것 같은지. 세 번째, 얼마나 돈을 쓸 수 있는지. 대부분 돈이 얼마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냐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어차피 방문 횟수는 한정적이고 컨트롤이 쉬운 사람들이 돈을 가장 많이 씁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돈을 만들어서라도 가게를 오기 때문이에요. 한 번의 술값으로 몇백만 원도 쓰는 경우가 이런 유형이고, 고가의 술인 로얄 38, 발렌 30, 글렌 30 이런 술들은 이 손님들한테만 팔 수 있습니다. 정보 수집까지 끝나고 두 번째 손님 유형의 두 번째 조건까지 완벽한 손님을 관리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초반에는 여러 상상을 할 수 있게끔 여지를 주고 깊이 빠져들게끔 여자친구처럼 연락을 잘 해줍니다. 손님은 몇 번 가게를 더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일종의 가상의 연인관계가 됩니다. 가게에서 손님이 이 바텐더를 위해 돈을 쓸 명분을 만드는 방법이죠. 바텐더와 가까워지다 보니 손님은 가게에다가 돈을 쓰는 것이 아까워지기도 하고 바텐더가 일을 그만두길 원하게 되죠. 이때 손님이 그만두라고 말할 때는 바텐더는 본인의 사연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레파토리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집에 빚이 있다, 가게에 빚이 있다, 내가 개인적으로 빚이 많다, 집에 누군가가 아프고 본인이 병원비를 벌고 있어서 그만둘 수 없다, 무언가 하기 위해 돈을 모아야 한다라는 것들이 대표적이고, 어떤 이유로든 손님이 그것을 도와줄게, 해결해줄게라고 해도 본인이 스스로 해결하고 싶고 도움받고 싶지 않다, 날 도와주고 싶으면 돈을 많이 벌게 가게를 많이 와달라, 다 해결되면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면서 가게에서 그만두는 부분에 대해 말을 꺼내지 못하게 입막음을 확실하게 해줍니다. 제가 하는 얘기들을 듣다 보면 손님이 도와준다고 할 때 거짓말을 해서라도 손님에게 뒤에서 돈을 더 받으면 돈을 더 버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때 돈을 따로 받으면 가게에 소속된 직원 입장에서 약점이 되어 뒤탈이 있을 것을 생각하게 되고, 이 정도 본인에게 빠졌을 때에는 앞으로 돈을 많이 쓰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선물, 돈을 따로 받는 경우도 물론 있는데 그건 손님을 이미 수렁에 빠뜨린 다음입니다. 그 수렁에 어떻게 빠지게 되는지 다음 내용을 보시면 완전히 이해되실 겁니다. 손님을 재방문하게 만들 때는 보고 싶지만 일을 하고 있어서 볼 수가 없으니 가게로 와줬으면 좋겠다, 지명 손님을 못 부른다고 여기 직원들이 나를 무시한다, 사장이 가게에 손님이 없다고 눈치를 준다, 와서 내 기 좀 살려달라 라는 패턴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바텐더와의 사적인 영역으로까지 엮은 관계 때문에 손님도 신경이 쓰이고 무시하기가 쉽지 않게 되죠. 손님이 가게로 오지 않겠다고 버티면 침묵의 처벌로 연락 두절 상태가 돼서 가게로 오게 만들기도 하고, 다른 손님과 삼각관계를 형성해 본인을 두고 경쟁을 부추기는 방법도 씁니다. 바텐더에 보고 싶다는 말에 손님이 일 끝나고 보자 혹은 쉬는 날에 보자라고 말을 해도 답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쉬는 날 보자고 하면 일 때문에 매일 술을 먹어서 정말 피곤하다, 날 배려해주지 않는다라는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입을 막고, 만나기로 약속을 한 경우에는 당일에 연락 두절이 됩니다. 전날 너무 피곤했다, 어떠어떠한 일이 생겨서 연락을 못했다와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데, 손님이 화를 내면 여기서도 오히려 가스라이팅으로 손님이 본인을 걱정하지 않았던 부분을 꼬투리 잡아 비난합니다. 큰 매출을 올리기 위해 오늘은 일 마치면 같이 나가다라고 말할 때도 있는데, 정작 매출을 올리고 나면 취했다고 하고 말없이 집에 가버리거나 취해서 몸을 못 가누는 척을 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손님이 당황을 하면 가게의 다른 직원들이 제지를 하게 되고, 손님 입장에선 화가 너무 나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술 가격을 올릴 때는 내가 먹어보고 싶은 술이 있다, 먹던 것보다는 가격이 비싼데 이거 사줄 수 있겠냐, 언제가 내 생일이다, 언제가 우리의 기념일이다, 가게에서 내가 항상 비싼 술을 팔지 못해서 눈치가 보인다, 이런 레파토리로 말을 하면서 더 비싼 술로 유도합니다. 이때 손님의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난 이 바텐더의 남자친구이기도 하고 실망시켜
이렇게 관계를 망치기엔 여태 공들이고 내가 쓴 돈도 아깝고 이 바텐더가 나한테 특별한 관계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거부하기가 힘들고 벗어나기가 어려운 수렁으로 보통 빠지게 됩니다. 바텐더가 위의 방법을 반복하며 손님을 관리한 지 시간이 오래 지나면 핑계댈 레파토리도 떨어집니다. 손님이 떨어져 나갈 때쯤 밖에서 만나주기도 하지만 출근하는 당일, 출근하기 전에 만나서 자리를 하고 난 뒤 손님과 같이 가게를 가는 방법을 주로 쓰고, 다른 방법으로 한동안은 가게에 와서도 돈을 많이 쓰지 못하게 하고 더 잘 챙겨주는 척을 하다가 손님이 또 마음이 풀어지고 열린 것 같으면 다시 위에서 말씀드린 원래 패턴으로 반복됩니다. 손님이 농락당하고 있나? 라는 것을 느낄 때쯤이면 이미 돈을 쓸 만큼 쓴 상태이고, 이 타이밍에 바텐더와 관계를 끊기에는 손님만 아쉬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쉽게 끊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게임으로 따지면 1회차 엔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 상황이 끝나는 경우는 손님이 돈이 정말 없을 경우예요. 돈이 있는 경우에는 몇 년씩 가게를 오는 단골 손님이 되는 겁니다.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는 사람들을 갑의 입장에서 지배하는 데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죠. 돈도 벌면서 한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그걸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최적의 무대가 유흥업소라는 곳입니다. 앞에서는 웃지만 손님이 자리를 비우면 바로 욕을 하면서 손님의 지갑을 열 생각밖에 안 합니다. 실제로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호구처럼 돈을 쓰는 경우가 많고, 이런 데서 쓰는 돈이 아깝다는 것도 알고 절대 돈을 안 쓰게 합니다. 이런 곳에 가실 일이 있다면 마음은 가볍게, 돈은 적당하게 사용하실 생각을 먹고 가시는 게 제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컨텐츠지만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시청하셨고 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만든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쓸만한 내용을 담은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